다른 사건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8월에 70대 이웃 주민을 잔혹하게 살해해서 신상 정보가 공개된 최성우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의 마지막 모습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한 남성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걸어 나옵니다. 지난 8월 아파트 흡연장에서 28살 최성우에게 살해당한 70살 A씨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검찰은 최성우가 자신과 자신의 어머니에게 A씨가 위해를 가하려 한다는 망상에 빠진 걸로 파악했습니다. 166cm에 44kg였고요. 정말 그냥 노약자 그 자체예요. 말이 안 되죠. 해칠 수가 없어요. 서울 북부지검은 살인 혐의가 중대하고 수법이 잔인하다는 등의 이유로 최성우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했습니다. 네, 이 가해자도 지금 대표적인 망상장애라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지금 최성우 그 당시 작년에 28세, 작년 8월 20일 날 그 중랑구에 서울 중랑구에 한 아파트에서 본인과 어머니를 이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70대 남성, 사실 166kg에 166cm, 네. 44kg 정도, 정말 애수한 체격의 할아버지였거든요. 이 사람을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힌 최성우가 결국은 15분 동안 강력한 가학행위를 하고 결국 조경석에다 머리를 여러 차례 짓지어서 현장에서 거의 사망하게 만드는, 역시 이 사람도 정신질환자이고 이 치료를 소홀히 했던 정신질환자로 밝혀졌고 피해망상 증세가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결국 1심 법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를 했는데 유족이 눈물을 흘리면서 피해자의 딸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결국 저 사람은 너무 검찰 구형은 사실 무기징역 선고를 했는데 징역 30년에 처하는 선고를 했는데 네. 이 사건 또한 역시 치료를 소홀히 하는 정신질환자 내지는 망상 환자들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는데 징역 30년으로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사실은 이제 법원의 판사는 판시를 할 때 계획 범행이 아니다, 우발적인 범행으로 볼 수 있지만 계획 범행은 아니다 하기 때문에 우발 살인으로 인한 이 소중한 생명을 살해했다라는 측면에서 이 우발 살인으로 판시를 하고 결국은 징역 30년의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한 그런 판시를 했습니다. 네, 유족들은 납득할 수 없는 선고라고 반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유족들 입장에서는 정말 아무런 잘못도 없고 가오도 없는 아버지를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다가와서 살해를 하고 본인은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처분을 받은 게 과연 무엇냐. 그래서 대한민국은 피해자 인권은 온데간데 없고 가해자의 인권만 있는 거냐, 이렇게 울면서 부르짖은 유족들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백기종 공인탐정연구원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